네, 반갑습니다. 코인킹의 4번 타자 변경장입니다. 저는 오늘 체인링크를 선동하려고 왔고요. 5분 안에 깔끔하게 맞추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투자 시기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현재 차트는 토탈3라고 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한 암호화폐 시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트에는 바닥으로 보이는 빨간색 박스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토탈3의 저가는 바닥 테스트 구간하고 가깝게 형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4년 전인 19년도에도 그러했고요. 그때는 코로나로 대하락이 나왔을 때인데 그때도 이 저가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구간에서 저가는 형성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시기가 이 바닥 근처를 찍고 있으니까 머지않은 구간에 바닥은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그 전에 늦기 전에 알트코인 밸류를 점검해야 하니까 오늘은 체인링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체인링크는 사실 디파이 코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약간은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다른 코인들처럼 프로토콜이 존재해서 물량을 묶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약간 거래소나 서비스들이 이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킹이 된다는 느낌인데, 방금 말씀드린 게 전자는 리도와 이더리움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후자는 리퀴드풀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둘 다 물량이 묶이는 건 맞지만 후자는 좀 느낌이 좀 다른 상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현재 체인링크가 묶여있는 금액은 12조 가량이 됩니다. 또는 15조나 16조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 금액이면은 이더를 제외했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체인링크를 소개할 때 TVR 또는 TVS부터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적혀져 있는 이 금액들, 묶여져 있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추후에 가격 안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금액 자체로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크로스체인, 브릿지 등의 기술인데, 체인링크는 이번에 CCIP라고 하는 크로스체인을 내놓았습니다. 풀네임은 크로스체인 인터오퍼어빌리티 프로토콜이라고 하고요. 줄여서는 CCI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더리움, 그리고 옵티미즘, 아비트럼, 폴리곤, 아발렌체 등 이 네트워크 간의 유동적인 수합 또는 거래가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네트워크에 사견을 붙이자면 이게 초기 기술일수록 이더리움 하나만 추가를 하고, 또 다음 달에는 아발란체, 다음에는 오피, 그 다음에 매틱, 이렇게 추가하는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렇게 한 번에 내놓은 걸 보면은 체인링크가 꽤나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쯤에서 간단하게 크로스체인 또는 브릿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과 네트워크에 각각의 테더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비트코인의 테더를 들고 있고 이걸 이더리움의 테더로 변경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메타마스크에 뭘 사고 싶어서. 근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 거래를 해보면은 불가능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바이낸스, 비트겟으로 보낼 때도 이 네트워크가 동일하지 않다면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크로스체인과 브릿지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 우선 비트코인 네트워크인 옴니에 있는 테더를 담보로 묶고요.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에서 주택을 묶듯이 그 다음에 담보로 묶은 걸 기반으로 이더리움에 있는 테더를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둘 다 쌍방으로 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브릿지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간단한 것일수록 문제가 좀 생기죠. 이건 실생활에서도 똑같은 건데, 이 서버나 프로토콜상으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정을 단순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보안을 조금 낮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은 사용자는 편하지만 보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립토가 아니라 실생활에서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개선됐지만 은행 어플과 실물 계좌, 우리가 그 종이로 된 그 계좌,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보안은 그냥 실물 계좌가 더 세겠죠. 그래서 설명은 되게 간단하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킬수록 보안적인 문제가 많이 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 레비더인데, 매번 이 브릿지에서 해킹이 발생할 때마다 레비더가 도마 위에 오릅니다. 이 부분이 적은 금액이라면 사실 무시하겠지만 현재까지 1조 이상의 금액이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요. 제가 표현하는 크로스체인 브릿지는 아직도 이 부분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체인링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했냐? 이 과정 중에서 리스크 매니저 네트워크라고 하는 중간에 리스크 매니저를 설정했고요. 자체 기술로 검증을 하고 해킹 피해를 방지한다고 해요. 그럼 앞으로 크로스체인, 브릿지 코인 중에서 이 구조로서 해킹 문제를 해결한다면 브릿지 코인 중에서 수혜를 입는 코인에는 체인링크가 대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기대는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베팅하는 게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살아남은 것은 강하다는 것이다. 과연 구코인 중에서 이런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코인, 또는 이런 좀 신세대, 좀 사람들이 관심받는 기술을 업데이트하는 구코인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근본 있는 알트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인링크는 비전이나 로드맵에서 다른 부분도 말했는데 여기서 여러 설명을 읽다 보면은 리플과 비슷하게 은행으로서 역할을 좀 노린다는 게 보이는 상태예요. 여기에는 뭐 여러 글로벌 금융기관하고 협력을 할 것이다. 또 그 와중에 스위프트와 한번 이슈가 됐었기도 했고요. 보통 체인을 형성한다는 느낌은 각 코인을 연결해서 거기에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 어떤 코인을 걸어야겠다. 이런 느낌의 말을 하는데 체인링크는 좀 다릅니다. 이 지향점이 코인을 연결한다기보다는 뭐 실제 회사, 실제 서비스 등을 그려놓았어요. 그리고 설명에서도 뭐 크립토 용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트랜잭션, 네트워크를 사용하기보다 TCP, IP 같은 우리가 실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쓰는 용어들, 뭐 서버에서 나오는 용어들, 그런 용어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모두 크립토 체인 안에서 노는 게 아니라 뭐 약간 실생활과 연결되는 게 주요 목표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마지막에 글로벌 뱅킹 시스템을 표현을 하면서 이 비용의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거론을 했는데 결국 글로벌 송금 같은 리플의 핵심 과제들을 체인링크가 조금은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입지가 잡혀있는 리플의 수요를 얼마나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접근 방식이 꽤나 괜찮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체인링크의 고점은 대략적으로 5만원 부근에 형성되어 있고 업비트 최고점은 7만원인데 위에 기술한 것처럼 체인링크가 입지를 다진다면 다음 시즌에 체인링크는 이 고점을 갱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관점을 제시했을 때는 많은 리스크를 상시 관찰해야겠지만 그 중에서 은행을 대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았을 때 SEC의 소나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가 체인링크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로써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코인 중에서는 체인링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4번 타자 팽경장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